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 있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예. 좀 납득이 돼요. 일단 예. 그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수출 통계로 본 실적과 증시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출 통계가 좋으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 정도 같은데 수출 통계도 좋을 것으로 보이시나 봐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네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대본에는 썼는데, 자, 이번 주제는 뭐냐면 올해 증시가 네. 수출 통계를 추정해 봤을 때 언제까지 좋을까? 지금 호호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출 통계 추정치를 제가 세워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공개해 주실 몇 월까지 좋습니까? 결론은 뒤에서 이야기 알겠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출 통계를 추정을 해보면 올해 기업들의 실적과 또 증시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건데 2월 첫날에 발표됐던 1월 한국 수출은 상당히 좋았었어요. 예, 그렇죠. 1월에 수출 통계가 이제 2월 1일에 네네.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1월 수출 통계가 전년비 11.4% 증가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 이 소식은요, 그 전달인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증가한 거에 이어서 또다시 두 자릿수의 증가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깜짝 놀란 그런 소식이었고, 1월 말에 증시가 조정 국면에 있었다가 이게 갑자기 급변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수출 통계가 나오자마자 증시가 바로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네. 그래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GDP의 대략 40% 정도가 수출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출 통계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상장 기업들의 대략적인 실적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수출 통계를 이렇게 집계를 해서 제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면 일단 왼쪽에 두 개 블럭은 자, 2020년 상반기에 수출, 그때는 이제 감소였죠. 네네. 예, 수출 감소와 그리고 상장사의 평균 매출의 감소분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보시게 되면 수출이 11.3% 감소했고, 그리고 상장사의 매출액이 4.98% 감소했거든요. 대략 수출 증가분의 대략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런 모습이 2분기에도 막대 도표만 보셔도 대략 절반 정도가 그러네요. 수출 통계에 비해서 매출액이 반영되고 있고, 3분기에도 수출 통계가 마이너스 3.39% 감소할 때 상장사의 평균 매출액이 1.57% 감소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신다면요. 네. 자, 우리가 1단계로 네. 수출입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흥미로운 투자 팁을 중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단계라고 말씀을 예. 하셨다는 거는 도대체 몇 단계가 있는 겁니까? 막 53단계만 이 정도까지 있는 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2단계 정도. 2단계 정도 됐습니까? 네. 그러면 1단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뭐예요, 그러면? 예, 앞서 언급드릴 때 이제 수출입 통계의 대략 절반 정도가 네네. 상장사 평균 매출액으로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자료를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의 수출입 통계를 관세청에서 매 10일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중요한 통계치로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매 10일 단위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자, 4월 1일에 네. 발표가 되는 자료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1분기 수출 통계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감안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4월 1일 정도에는 1분기의 상장사 평균 매출액 증감률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관점에서 또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이미 그 4분기 실적은 발표되고 있긴 한데 이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면 2020년 4분기의 기업 실적의 추정 실적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리 기업들의 4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지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뭐 고무적인 소식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4분기 때의 수출 평균치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출 전년 동기비는 4.2% 증가했습니다. 네네. 이것을 감안해 보면요, 상장사의 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증가했겠구나. 예, 네,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쉽게 네.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작년에요, 상장사들이 비용 절감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자, 4분기 때는 매출액이 요만큼만 늘어났어도 매출액이 요만큼 늘어난 게 이익으로 그대로 반영되면서 수십 %대의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3분기 때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3분기 때 매출액이 1.57% 감소하는 사이에 순이익은 수십 %씩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 기업들 실적 이제 속속 발표될 텐데 네. 생각 외로 서프라이즈한 소식과 함께 평균 매출액은 대략 한 2% 증가가 아니겠는가. 아. 예, 수출 통계에서 우리가 이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 수출 통계를 보면 네. 우리가 미리 대략적으로 실적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업 보고서라든가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요 실적 자료는 기준일 이후 뭐 90일 또는 네. 45일 이후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 주가는 실적 발표되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수출 실적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1단계인 거죠? 예,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어마어마하죠. 네, 1단계만으로도 이런 그 어떤 인사이트라고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2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2단계는 이제 올해는 과연 어떨 것인가. 네네. 이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그게 가장 시청자분들이 중요하죠. 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앞서 이야기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라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가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올해 실적은 미래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2021년의 수출 통계를 우리가 전망을 해야 예. 올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매출과 실적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니 수출 통계에 대한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 추정을 어떻게 잡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수출이 다시 회복세로 들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는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2018년이나 2019년 수출 통계가 올해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수준은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해고요. 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해서 정말 힘들었던 네. 한 해였죠. 그래서 2018년 수출 수준을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우리가 추정해 보고요. 2019년 정도만 달성한다면이라는 부분은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좋게 보면은 2018년 정도의 수출이 될 때, 예, 가장 그렇죠. 나쁘게 보면 2019년도에 수출이 될 때, 예. 그때가 과연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혹은 나빠졌느냐 예.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수출 실적이, 그러니까 월 단위 수출 실적이요, 2018년 수준 또는 2019년 수준으로 매달 뭐 형성을 했다 한다면 올해 수출이 전년 동기비 어떤지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말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표를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모두 4월에서 6월에 극적인 수출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가 아니고요. 그 2019년 수출 예. 수준을 회복할 때 그 그래프 나온 표를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그 표를 봐야지 좀. 네, 예, 바로 이거네요. 저겁니다. 네.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자, 4, 5, 6월 달 만약에 2018년 시나리오, 2019년
긍정적, 보수적인 시나리오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수출 증가가 있을 텐데, 그러네요. 자, 이 두 시나리오 모두 감안해 보게 되면요. 자, 2분기 때 상장사의 매출이 전년 동기비 12%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수출은 한 그거의 2배만큼 증가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저 추이가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1월까지 이어지지만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9월부터 좀 삐걱거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네. 자, 이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올해 증시 시나리오도 대략적으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봤던 표를 보니까 2분기는 굉장히 수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분기 실적도 좋다는 얘기일 텐데 9월부터는 수출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면서 기업들도 약간은 뭐 주가의 움직임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겠네요. 예,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 아주 많이 먼저 선행해서 그렇죠. 움직이고, 네네. 그리고 수출 통계에서는 약간 앞서서 선행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감안을 해봤을 때, 네. 자, 올해 상반기 또는 8월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면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대신에 이제 9월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자, 9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두 가지 다른 상황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자,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고연령층은 많이 맞으시고 그렇죠. 많이 보급되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줄 것인가, 예, 보복성 소비가 얼마나 강한지, 네. 혹은 뉴 노멀한 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시대가 계속 이어진지 계속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인 유동성입니다. 네. 이 개인 유동성이 이때도 정말 밀물처럼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9월에 보수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도 뭐 좀 이 정도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보시면서 저 지금 화면상의 막대 도표, 저런 대략적인 증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거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의 그림처럼 증시의 움직임이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백신 효과가 좋아서 한 9월 정도 됐을 때 집단 면역이 된다. 그러면 저게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개인들의 그렇죠.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된다. 그러면 저기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만약에 근데 그 두 가지 변수들이 좀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저 그림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때 되면 아예 실제 수출 네. 수치가요. 좀 네. 실망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갖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